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할 가능성, 혹은 빌딩 벽면을 태양전지로 말 그대로 발라버리는 시장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상당 부분의 시장을 차지할 수 있다는 예견들이 조심스럽게 예측되곤 했는데, 최근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그것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2월 단일 흡수층으로 구성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효율이 31.16%라는 놀라운 효율을 달성했다는 논문이 인도와 스웨덴 과학자들의 공동 연구에 의하여 발표된 것입니다. 사실 믿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이론적 효율이라는 34%에 근접한 수치이며,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치라고 얘기하는 29%를 뛰어넘는 놀라운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년 6월 실리콘 태양전지 위에 다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제작하는 탠덤 구조에서 달성한 34.6%에 근접한 효율을 실리콘 태양전지 기판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페로브스카이트만을 사용하여 달성한 수치이므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놀라운 결과입니다. 물론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작은 태양전지 소자에서 나온 효율과 실제 생산할 경우 대형 태양전지에서 얻을 수 있는 효율 간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존 실험실에서 얻어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최고 효율이 26%가량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31.16%의 효율은 실제 대형 소자에서도 20%를 훌쩍 넘는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아주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 하버드 대학에서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이론적 효율은 25 내지 27%가량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만, 이미 몇 년 전에 그 수치를 달성했으며 최근에는 이론 효율이 34%가량일 것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OLED도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론적 효율을 넘어서는 물질과 소자 구조가 계속 발굴되면서 현재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어떻게 기존의 효율을 훨씬 뛰어넘는 초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그것을 설명하기에 앞서 사전 지식으로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 구조에 대하여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핵심 물질은 페로브스카이트라는 3차원 구조를 가지며 탄소, 질소 같은 유기물을 구성하는 원자, 브롬이나 클로린 같은 할로겐 원자, 그리고 납 혹은 시슘 같은 금속 속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에서 보듯이 하얀색으로 표시된 유기물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3차원적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2차원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 위치에 존재하기에는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크기에 적합한 유기물은 손에 꼽힐 정도로 그 숫자가 작습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가장 효율이 높은 3차원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갖는 금속과 유기물 조합을 찾아왔으며, 찾은 조합에서 할로겐 원자를 염소와 브롬 원자로 치환해가면서 가장 좋은 특성을 갖는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을 발굴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기물 크기에 제한이 있기에 발굴된 물질의 종류는 상당히 적은 숫자였으며, 2차원 구조를 갖는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은 실패한 물질로 간주되고 그것은 실험실 노트에서나 기록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약 10년 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프로젝트를 런칭시켰을 때 저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도 과학자들에 의하여 발표된 논문은 2차원 구조를 갖는 페로브스카이트 물질과 3차원 구조의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을 동시에 사용하는 태양전지 구조를 사용하여 31.16%라는 놀라운 효율을 달성하게 됩니다. 사실 2차원 구조의 페로브스카이트와 3차원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을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도입하는 접근 방법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상당수의 논문들이 이런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인지 이제는 25% 이상의 효율과 함께 고온, 연속 조사 조건에서 수천 시간 이상의 내구성을 나타내는 소자는
이제 더 이상 놀라운 결과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실험한 내용을 보면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태양광을 흡수하는 3차원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은 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교적 최근에 발굴된 것을 사용했으며 2차원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은 저에게는 많이 생소한 물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전자를 이송하는 물질들을 다양한 물질들로 치환해가면서 그리고 2차원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의 두께를 조정해가면서 데이터를 얻었으며 그중 31.16%라는 효율을 갖는 소자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로 놀라운 효율을 자랑하는 태양전지 논문이 네이처나 사이언스가 아닌 임팩트 팩터가 낮은 논문에 퍼블리시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Journal of Alloys and Compounds라는 논문에 제시한 모든 데이터들, 당연히 31.16%라는 효율을 포함한 모든 수치들은 단 하나의 실제 실험 결과를 포함하지 않는 시뮬레이션에 의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31.16%라는 효율을 달성했다는 말로 시작하는 거창한 제목과 더불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돌파구가 열렸다는 논평들 모두 실망스러운 바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양산체제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국의 GTN 꽝농이란 회사는 이미 150MW급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파일럿 라인을 통하여 생산성을 검증하였고 올해부터 기가와트급 양산 라인 가동을 시작합니다. 먼저 이들의 제품 브로셔를 보겠습니다. 창문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용도, 건물 외벽에 타일 형태로 태양전지를 설치하는 용도, 그리고 건물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용도 등 다양한 제품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실리콘 솔라셀의 특성이 가장 잘 발휘되고 있는 산업 발전용 시장에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얇고 가벼운 특성을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BIPV 시장부터 공략하겠다는 전략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현재 18%에 달하는 모듈 효율을 올해 제품에서는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작은 셀이 아니라 대형 모듈에서 20%를 내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BIPV용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와 거의 맞먹는 효율이면서도 가볍고 얇기 때문에 설치비를 고려한다면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합니다. 발전용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면적이 제한되어 있어서 산 중턱에까지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빌딩 외벽에 부착할 수 있는 고효율 태양광은 매우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빌딩에서 낮 시간에 생산된 전기는 빌딩에서 직접 소모하면 되므로 별도의 송전망 설치도 필요 없습니다. 일본의 세키수이라는 화학회사 역시 중국보다는 늦었지만 100메가와트급 파일럿 라인을 설치 진행 중이며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으며 15억 달러에 달하는 초방막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양산을 위한 프로젝트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소 중심으로 연구되어 온 대한민국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상용화에 있어서는 일부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